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강남 태어남역 한복판에 이렇게 KDI 한국 디지털 인텔리전스, 코리아 디지털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에 제가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KDI 같은 경우에 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네.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제 우리 뭐 기업이라든지 관공서, 네.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어떤 민간 기업이라든지 단체, 금융기관 이런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디지털 포렌식 하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는 기술인데, 네. 그것은 그동안은 사후적인 대책이었습니다. 네, 네. 사후적으로 그 대응책을 지원하는 기술이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것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 기술을 활용해보자 하는 뜻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했던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조직 자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위험을 사전에 포착해서 그거의 징후를 포착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또 뭐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리스크라고 하면 네. 네. 조직 특성마다 다를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뭐 많이 발생하는 조직 내부에서 횡령 문제, 횡령, 자금에 관한 문제, 네. 그다음에 또는 기술 유출에 관한 기술 문제. 유출. 또 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업마다 자기들이 기밀사항으로 하는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 비밀들이 유출되는 문제. 그렇죠? 또 그 기업 비밀에는 업종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인사 자료에 대한 어떤 유출일 수도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사 내부 또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든 네.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직 내부에서의 불법 부정행위들. 네. 네. 그럼 뭐 예를 들자면은 내부에서의 어떤 갑질, 성희롱 문제라든가 내부에서의 어떤 준법 행위가 관련된. 이거는 그냥 컴퓨터라든지 어떤 클라우드 이런 게 아닌 그런 다른 분야에서도 포렌식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네. 기존에는 그것들이 전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은 전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발생의 징후라든가 발생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전자 파일 형식으로 디지털화되는 거. 전부 그렇게 저장되고 생성되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영역에 있던 전통적으로 그랬던 영역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톰 크루즈가 나왔던 옛날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그런 영화처럼 어떤 그 리스크라든지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기존의 기업이라든지 관공서 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분석하고 그 케이스를 이제 종합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러한 리스크가 지금 이 회사는 이 단체에 보이니까 그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의견이라든지 레포트를 줄 수가 있겠네요. 그게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케이스를 저희가 축적을 해서 각 패턴별로 또 조직의 특성별로 저희가 패턴화해서 그것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그 결과값을 내는 거에 있어서 신뢰성을 계속 높여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기존의 어떤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정에 사용되던 포렌식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다르죠. 거기에 동원되는 기술,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 기술로서의 포렌식도 있고 서비스로의 포렌식이 있죠. 근데 거기에 동원되는 기술은 동일하죠. 기술은 동일한데 목적과 절차가 다르죠. 수사기관에서 하는 또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증거를 획득하는 디지털 포렌식은 그야말로 사후적이고 발생한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그 특정한 증거를 찾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사건들 또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들을 사전에 한번 스크리닝을 해서 징후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되거나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큰 자금 횡령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거나 이런 국가기관, 금융기관 또 단체 또 일반 민간 기업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단지 조직의 특성상 어떤 리스크의 종류라든가 리스크가 발생하는 과정이 좀 다를 뿐이죠. 그 적용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님 설명 들으니까 정말 이 KDI의 기술이 또 KDI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보안이라든지 또 포렌식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정말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각 정부 기관에 이전 정부의 그 기관에서 일했다거나 아니면 자료가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는데 원래적으로는 뭐 통상적으로 지난 5년간의 자료는 원래 뭐 보관하도록 돼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언론을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정권이 바뀌니까 그 이전 정부의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뭐 이렇게 그 이전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자료를 뭐 다 폐기해버렸다. 그래서 뭐 찾을 수가 없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뭐 감사원, 뭐 국정원, 또 금융감독원 이런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심판을 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 KDI랑 같이 협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전의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폐기를 하거나 뭐 파손시키거나 포맷을 했다 하더라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이제 원래 삭제된 기록들을 복원하는 것이고 또 그걸 디지털 증거하는 작업이니까 이제 뭐 어떤 다른 기술보다 유용하겠죠. 그리고 100% 찾을 수 있느냐 없냐는 또 해봐야 아는 건데 또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또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제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폐기했던 440여 건의 문건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 팀을 꾸려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서 그래도 100여 건의 문건을 다시 복원했다. 일단 기록을 이제 뉴스에서 봤죠. 그러면 그렇게 복원이 되면 KDI는 그 복원된 자료를 복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설명을 듣기로는 그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 자료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이제 파이널라이즈 해주시고 그게 이제 기업이라는 기관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삭제된 것을 복원하는 거면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인 증거로 이제 그 증거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 절차가 좀 다릅니다. 절차가 좀 달라서 목적이 만약에 소송 대비용이나 증거 제출용이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 절차에 따라서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복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KDI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전문적인 노하우라든지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사실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2018년, 19년 이후로 내부의 디지털 포렌식 요원들을 양성하고 디지털 포렌식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추진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원이 없을 때는 없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검에 인력을 파견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나 국세청 같은 경우는 디지털 포렌식 팀을 이제 만들었고. 약간 조금 사이드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대구에 있는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자체 감사가 들어가고 지금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KDI도 그런 부분 새마을금고처럼 접촉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어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건 왜냐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내부에서 포렌식 팀이 있거나 또는 정식으로 이제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민간 업체들이 그걸 하기는 어렵고요. 특별히 의뢰를 하지 않는 한. 하지만 근데 그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영역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공기업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쪽이 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 서민들한테 워낙 피해가 막 심하죠. 사회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그걸 증거를 확보해서 법정에 제출할 수 있게 사후에 어떤 뒤처리하는 그런 것만 해왔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해서 사전에 그런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전에 탐지하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회사, 일반 기업도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어떤 공익적인 이유가 큰 그런 그렇지만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리스크를 진단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원전 산업 그 자료를 폐기가 시켜버린다거나 뭐 태양광 산업 이런 자료들 이렇게 접근해 보면은 그런 흔적들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거나 아니면 횡령했다거나 뭐 자료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지에 있는 기업이든 현지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료를 막 빼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KDI와 같이 국가기관이 같이 협업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어찌 보면 흥미로운 뭐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이제 이전 정권의 그 대통령 영부인 그분의 그 옷감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어제도 보니까 MBN 기사에 보니까 뭐 국정원의 해외 특별 활동비 이런 것들이 뭐 샤넬 그 옷값으로 활용된 그런 내사가 있었고 근데 실제 그런 내사를 들어가 봤더니 담당자들이 뭐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대통령 특활비는 이게 뭐 기록을 남긴다거나 그런 게 하기 때문에 뭐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배짜는 식으로 그 내사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뭐 이렇게 MBN에서 기사를 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한 어떤 특활비 이런 것들도 비록 특활비 영역이지만 이게 흔적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분석하거나 수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글쎄요.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돈이지만 사실은 기록의 의미로 본다면 이제 데이터죠. 그렇죠. 다 이제 정량화된 숫자이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것은 어느 일방에만 흔적이 남는 게 아니죠. 데이터는 이제 생성돼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장되고 또 심지어는 삭제되더라도 삭제된 기록까지 해서 모든 기록이 모든 흔적마다 다 남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완전히 그 기록을 없애버린다 하는 것은 사실 요즘 사회에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뭐 어딘가에는 있을 걸로 보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다른 어떤 의지나 또 그런 뭐 합의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라든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뭐 자료를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다시는 거 보면은 뭐 지난 21대도 그렇고 지난 대선도 그렇고 이번 22대도 그렇고 뭐 부정선거에 의해서 많은 표가 이렇게 뭐 민주당이 많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뭐 일국의 국무총리에서 황교안 대표라든지 뭐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여하셔서 변호사분들하고 투쟁을 하고 계신데 그럼 부정선거라는 어떤 선관위 관리 행태라든지 또 이분들이 제시하는 여러 증거들 이런 것들도 결국 사후 디지털 포렌식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가능성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들 하시고 뭐 의견이 분분하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증거를 잡고 확실히 알기 전에 섣불리 얘기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라는 것은 이동하는 것이고 교환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제약은 사실 별로 없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제 기억으로 작년에 그 국정원에서 한번 그 선관위 맞습니다. 해킹 위험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좀 일부만 샘플링해서 그렇죠. 보안 감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보안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발표된 게 몇 가지 있었죠. 뭐라고 했냐면 제가 기억하는 건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외부에서의 침투나 해킹이 가능한 상태다. 지금 자신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거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온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그 외부에서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외부에서의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라고 이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정선거 얘기는 좀 차차하더라도 최근에 언론에 다 낱낱이 공개된 내용이 선관위 그 직원들의 자녀들 특혜 채용이라든지 심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KDI가 정말 선관위라든지 감사원에 의뢰받아 들어가서 KDI 그런 자료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사람 채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점수가 적절치 않게 배점이 됐다든지 이런 거는 시간 정보겠네요. 그러면 그런 자료만 있다면. 근데 일단 이제 거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간 업체한테 일을 맡길 수는 없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정식 감사기관에서 가겠죠.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갖춘 분들이 계시고 그런 장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제약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제약은 있을지언정. 이게 만약에 이렇게 허용이 되고 이런 정식을 국가기관에서 의뢰를 한다면 KDI 측이 의뢰를 한다면 그게 이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KDI에서는 그런 것들을 밝히는데 충분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제약은 다 가지고 있다. 기술적인 제약은 없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오늘 찾아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도 우리 박 대표님한테 모든 일을 맡기고 싶은 그런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국정원, 감사원, 금융감독원, 또 검찰청, 경찰청 이런 수사기관에서 많이 보신다면 우리 KDI 측에 한번 자문을 구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박 대표님 회사에 정식으로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면 아마 여러 가지 자료만 충분하게 있으면 기술적으로는 제약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기업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회사의 보안 상황 또 자금 흐름 또 여러 가지 우리 회사의 중요한 기밀, 영업 기밀, 기술 개발 기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유출되는 것을 좀 모니터링해서 보호받고 싶다.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 그럼 우리 박 대표님 측에 한번 연락 주시면 정말 말끔하게 그런 우려를 이렇게 해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 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참 많이 힘듭니다. 중소기업도 힘들고 대기업 나름대로 힘들고 그게 어떤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와 함께 가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민관이었던 것이 지금은 민간과 기업 간의 공동의 거버넌스 개념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책임이 커졌고 역할도 커졌고 따라서 CEO 분들의 책임이나 역할도 매우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부작용도 있는데 그게 이제 CEO들에 대한 어떤 좀 막중한 어떤 법적 책임 또 심지어 형사적인 책임까지 무한 책임. 저는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과 CEO가 무한 책임을 지는 사회 또 무과실의 무한 책임까지 또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은 지되 기업 자체는 계속 영속성을 가지고 가야 우리 사회 전체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과 CEO들이 직면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그걸 포착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로펌들과 법률적인 어떤 무장을 하고 있고 또 내부의 감사 기능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떤 사후적인 대응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사전적인 어떤 예방에 있어서는 보안 솔루션들 외에는 사실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다 보니까 기업과 CEO가 무한 책임을 지는
져야 되는 책임은 막중해지는 상황인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그런 제도들은 사실 많이 좀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제도들은 많이 있어요. 형식적인 내부 통제 제도들은 형식적인 내부 통제 일단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는 기업들이 사전에 그런 리스크를 포착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게 또 저희가 하는 서비스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코리아 디지털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 사회의 디지털 지능 강화, 디지털 지능으로 무장되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과 개인이 디지털 지능을 강화해서 함께 강화해서 적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첫 단계로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우리 흔히들 제가 있는 연구소도 뭐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안 시스템 시큐리티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이제 어찌 보면 외곽을 보호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튼튼한 성벽을 쌓는 그런 기능이라면은 지금 KDI의 서비스라든지 기술은 그 성벽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하면서 개인적이면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도 면밀한 어떤 분석 또 그런 사전 예방 이런 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왜냐? 그 내부에서의 사람들끼리 또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성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걸 정량화시키고 객관화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는 그것이 데이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전자 파일로 저장되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조직 내부의 정성적인 상황들이 전부 전자 파일 형태로 데이터로 저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정상적인 상황을 데이터를 통해서 역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박 대표님께서 또 마지막 멘트까지 들어보니까 더욱 KDI의 이 기술과 서비스가 우리 실생활에 아주 구석구석 잘 활용된다면 지금 뭐 일반적인 개인 민간 기업이라든지 소규모의 어떤 회사뿐만 아니라 크게는 어떤 국가기관 또 대기업까지도 확장될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로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바쁜데 이렇게 인터뷰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대표님하고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우리 KDI 이 코리아 디지털 인텔리전스 이 회사가 크게 발전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보안이라든지 사건 사고를 예방을 해서 정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자금이 빠져나간다거나 정보가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회사로 자리매김하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